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교남 김용만입니다. 자, 우선 글씨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교남연수회 이야기 잠깐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저희 교남연수회는 인사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동아리와 정회원 이렇게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조금 공부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정회원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취미 활동으로 하시겠다 하신 분들은 동아리를 이용하시면 충분히 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이제 시작합니다. 보통 자 이제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똑같은 얘기 또 하네 이럴 수 있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 영상을 처음 접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활자를 가지고 내가 활자만 가지고 세번 없이 글씨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활자체를 가지고 글씨를 쓰는 것도 좋지만은 좀 더 예술적인 쪽으로 또 그런 서예에서 추구하는 바가 있죠. 그쪽으로 더 한층 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어, 알려드리는 강의다. 이렇게 영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시자를 찾아놨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런 형태의 글자는 당나라 이후에 우리가 활자체로 정립이 된 형태라 그랬죠. 근데 보통 방정하기는 한데 예술성으로 봤을 때는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육조체라고 그러죠. 육조 시대의 그런 활자 모양, 그리고 묘지명이나 이런 데서 나온 그런 좀 격을 깨는, 우리가 당에만 썼을 때 느끼지 못하는 그런 자유로움이 있다, 이렇게 어,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보통 장명용이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멋있죠. 근데 느낌 자체가 기본 틀에서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변형된 게 있어서 자칫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조형 자체가 망가지는, 예. 보통 이제 당나라 기준 여러 가지 이제 쓰는 사람마다 달라져요. 이렇게 모양이. 그렇죠.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그래요. 이렇게 또 1대1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좀 더 그런 변화를 더 추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쪽이나 뭐 이런 형태도, 근데 이런 형태는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 굉장히 방정한 글씨, 이런 글씨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안진경 글씨가 아주 압도적이죠. 보통 이제 필법 자체를 당나라 필법을 쓰느냐 아니면 북이 쪽 필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되는 그런 글씨에서 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다를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렇게 획과 획을 꽉 조이는 이런 형태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건 많이 좀 넉넉하죠. 그러니까 느낌을 찾는데도 주력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자, 책은 잠시 빼놓고요. 자, 여기서 말씀원이 두 개가 나오는데 말씀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자, 잠깐 옮겨 놓겠습니다. 일단 말씀원을 변으로 들어가는 데에서 말씀원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좀 작게 할게요. 이쪽에다가 일반적으로 언자가 하나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서 중심을 맞추고 양쪽 이렇게 바란스를 맞춰요. 그런데 변으로 들어갈 때는 한쪽 이만큼 없어지잖아요. 이 부분은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중심은 그대로 살리면서, 자, 여기만 잘라진 거예요. 자, 중심 이렇게 맞추고 중심 입구까지 이렇게 맞으시면은 왼쪽은 오른쪽 손은 딱 맞고 왼쪽만 길게 나오죠. 이거는 공식적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거에 의해서 해볼까요? 말씀원을 크게 쓰냐 작게 쓰냐에 따라서도 이제 변의 이 길이에 따라서도 방이 안 쳐지는
그런 차형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란히 맞춰놨죠. 그랬을 때 두 번째 우는 이 여기서 절살자 쓸 때 이 획을 붙이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자, 살짝 올라가죠. 이랬을 때 여기 목이 쑥 빠진 이런 모양이 좋아요. 이건 공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더 길어도 괜찮아요.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길어도 괜찮아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 쓰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바로 안쪽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좀 짧게 들어가는데 이 갈고리가 자,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이만큼 내려오기 때문에 좀 길어도 나중에 길게 보이질 않는다. 좀 더 여기 얹혀서 써도 되고요. 그래도 꽉 조여진 형태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변보다 양쪽 위아래 각을 같이 해서 방이 조금 더 키가 큰 걸로 이런 식으로 맞추시면 좀 편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찬자. 첫 자는 제가 찾아놨고요. 자, 여러분도 이렇게 펴놓고 그 앱 자전을 펴놓고서 한번 해보세요. 자, 이 영상 자체는 여기 촬영이 안 나오네요. 이게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가끔. 그럼 이거 제가 그냥 제가 공부한 그걸 가지고 제가 임의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그 활자로 된 자전 있죠? 이렇게 큰 자전, 오체 자전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하나씩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붙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예요. 그걸 이제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가늘게 하고 좀 굵게 했죠. 이거 반드시 하고 굵게 하고, 자, 여기는 안쪽에는 좀 가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여기가 긴밀해지죠. 여기는 파임을, 그 활자체에는 파임으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먼저도 점으로 찍었지만 여기 똑같이 찍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쪽 부분도 가늘게 해주고 굉장히 리듬을 탔죠. 여기도 획을 안 붙였어요. 이것도 강약해서 힘줬다 힘 빼죠. 이거 올라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다른 똑같은 글씨를 가지고서도 다른 글씨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느낌 자체가 달라진다 그랬죠. 여기 이거보다 더 그 변화를 주고 싶으면 더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고자. 그리고 한자 자체가 그 음도 뜻도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죠. 자, 이건 이제 하나씩 크게 볼까요? 일반적인 형태, 그렇죠? 네. 요렇게 이런 식으로도 썼어요. 근데 이건 행서죠, 거의. 네. 보통 해서에서도 이걸 연화발을 이렇게 연결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형태죠. 자, 그런데 약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양양잘 뚫고 나왔어요. 양양자를 완전히 쓴 거고요. 이 형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창작을 할 때는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가 내 생각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자꾸 글자를 만들어 가야지 나중에 내 스타일의 글씨를 쓸 수 있다. 자, 일반적으로 자, 좀 긴데 이건 우리가 여기 보면 좀 짧게 돼 있잖아요. 저희도 좀 짧게 좀 해볼게요. 네, 이렇게. 대신에 이게 좀 이렇게 나왔죠. 약간 더 위에가. 과도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좀 더 연결해서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해서인데 이런 형태가 보이는 게 있어요. 고정비나 이런 거 보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밑으로 이만큼 더 내려와도 되는데, 글쎄 내려오는 게 어떨까요? 뭐 이 정도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 보겠습니다. 요건 여담인데요. 저희 그 교남연수회전을 인사동에서 했어요. 그런데 좀 와서 방명들 하시는데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어떤 뭐 한 개인을 탁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하는데, 굉장히들 오래 쓰신 분들이 많이 왔어요. 또 일반 관람객들도. 그런데 글씨를 써놓고서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문자를 가지고 거기에 예술성을 가미해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일단은 문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자가 서로 통해야 됩니다. 뜻이. 그래야지 무슨 말을 써놨구나 아는데, 그런 게 좀 안 된 게 조금 안타깝다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 점 한 획을 글씨를 잘 쓰고 못 쓰고 떠나서 제3자가 우리 약속이니까, 우리 기호를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약속이니까 거기까지 좀 더 신경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게 들어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좀 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나와도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왔어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운데 중심을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석삼자 쓸 때 어떻게 썼죠? 길고, 좀 작고 가늘고, 그 다음에 크고 길었어요. 이렇게 해서 약간 중심 가운데가 아니고 살짝 비껴나게 해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왼쪽이 살짝 길죠. 이 큰 획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열십 쓸 때, 열십을 쓸 때 정 가운데다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죠. 중심에서 조금 벗어나잖아요. 이렇게 중심 잡는 거랑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점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 지면서 이 찬자 원래자가 보면은 막 이게 복잡하죠. 이런 자가 이제 활자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굳이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는 이렇게 쓰는 법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이걸 그 서예술을 하는데 이걸 굳이 갖다가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죠. 그래서 조금 더 그 간결화되고 좀 예술적으로 더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멋있는 아름다운 쪽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이제 영상 마칠까 합니다. 자, 제 영상이 부디 여러분들 글씨 쓰는데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교남연수회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리고 그 이왕하시는 거 조금 더 그 양질의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무리 집니다. 자,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